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항상 이 시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파일 레이트가 이제 41%, 그러니까 이 41%를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킥이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런 거기도 합니다. 내가 41%를 넘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나는 너무 조급한데 무슨 소리냐?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표들이 안 나오고 뭐 성과들이 안 나오면 너무너무 조급해서 조급한 의사결정을 해서 뭐 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경영에 있어서 조급함을 걷어내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키 액션들에 집중하게 되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41%를 기준으로 항상 사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41%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약 구간별로 좀 하면 좋을 일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6구간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숙소 공통으로 하면 좋을 것, 그리고 0에서 30%, 그리고 30에서 50%, 그리고 50에서 70, 70에서 90, 90에서 100 이 구간들이 많이 하는 일들,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들과 많이 하는 실수들을 같이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되시는 내용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숙소 공통은 좀 간단한 얘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예약률마다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한 잔만 좀 마시겠습니다. 이제 아까 전에 평균 예약률 수치가 41%라고 했는데 10에서 30%의 숙소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좀 과감하게 컨셉을 재구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신축으로서 올려서 한 게 아니고 좀 기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숙소의 예약률이 10에서 30%가 계속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본질적인 프로덕트 메시지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뭐 브랜딩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파는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파는 그 제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는 제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10에서 30%의 구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뭐 마케팅 방법을 뭐 혁신해 보겠어 아니면 뭐 프라이싱을 바꿔 보겠어 이렇게 됐을 때 좀 얻어갈 수 있는 효익이 크지 않아서 아예 컨셉을 재구상하고 다시 좀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배치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구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요 레인지에 있으신 대표님들을 많이 뵈면서 저희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위탁 경영을 해달라 아니면 뭘 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게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파인호스트에서 준비했던 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세심하고 성공적인 호스트가 직접 알려주는 나만의 가치를 담아서 숙소를 운영하거나 브랜딩하는 강의를 찍어서 좀 호스트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경계하는 게 사실 이게 정말 호스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떤 강의를 판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갈까봐 좀 마지막으로 조심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 저희랑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잘 해나가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고 이제 가장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30에서 50%는 치고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내가 숙소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노출도가 다른 숙소들이랑 비슷하다라고 인지되는 시기여서 마케팅 부스트가 좀 필요한 시기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요걸 할 때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뭔가 외주를 맡긴다든지 어떤 뭐 솔루션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직접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쉽게 얘기하면 다들 해보셨던 것처럼
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서 직접 광고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올리는 행위를 통상적으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하는데, 더 디테일한 정의는 사실 성과에 맞춰서 페이를 지불하는 방식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지만, 일단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에 직접 등록해서 하는 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요거를 직접 하시면 좋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다음에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좀 핵심 지표들, 이런 것들을 잘 달성해야 좋은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후에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, 내 예약률의 구간이 30에서 50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보다는 일단은 마케팅을 통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, 이때는 뭔가 외주를 맡긴다든지 그런 것들보다 직접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게 가장 유의미합니다. 뭐 주식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어떤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S&P 500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, 사실 어떤 마케팅 업체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구글에 맡기는 게 가장 낫습니다. 그래서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하고, 저희도 항상 권장드리는 게, 오히려 저희가 하는 건 뭔가 직접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지, 뭔가 저희가 대행을 하겠다라는 식은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많이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50에서 70%는 좀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마케팅으로서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, 이제는 재구매 고객 그리고 고객 추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한 번 들어온 고객을 다음 고객으로 유의미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.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이거는 생태학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,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가 캐링 캐퍼시티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연물에 물이 차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땅으로 계속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,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건 고객을 계속해서 인플로우로 넣어주는 행위인데, 한번 우리 숙소를 방문했던 고객이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마케팅에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재구매 고객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50에서 70% 구간이라면 내가 한번 데려온 고객들이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다시 올 수 있을까, 아니면 그 고객의 친구 아니면 그 고객의 지인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계속 빠지는 연못에는 물이 고일 수 없다는 게 이 구간에서의 핵심입니다. 70에서 90은 이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되면 유입이나 아니면 운영했을 때에 있어서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숙소 운영 유지를 잘 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는데, 이 운영 유지라고 하면 보통 이 시점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청소가 갑자기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좀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개선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했는데, 그게 두 번째로 요 얘기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,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판매원이 방이 아닌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부대 수입 등이 굉장히 큰데, 펜션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대부분 다 객실 판매다 보니까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뭐 바베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수입원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, 이 70에서 90% 사이 시기에는 결국에는 객단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고, 그렇게 되면은 한 명 데려온 고객들을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서비스를 고민하거나 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가 이제 가장 경지에 다른 시점인 것 같긴 한데, 여기가 가장 역설적으로는 숙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90에서 100%는 확장 시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숙소를 운영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, 숙소는 애초에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. 왜냐하면 1박 가격 곱하기 30을 하면 한 달에 맥스 수익이 결정되는 업이기 때문에, 결국 내가 90에서 100%를 채우게 되면 신규 숙소를 확장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, 주변에도 너무 잘하시는 호스트분들이 많고, 이 신규 숙소 확장을 했을 때 정말
모든 걸 잃거나 아니면 또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제로 투 원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우 조심하면서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어디 지역에서 잘했었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시기는 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언드릴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신규 숙소 확장을 할 때 정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숙소 운영을 해봤으니까 잘 알지라는 마음보다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잘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이 시기 때뭐 건축 사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그리고 내가 새롭게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제 사업체를 하나 하는 거와 두 개 하는 건 엄청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내가 하나에만 온전히 쏟던 신경을 두 개로 분산하다 보니까 저쪽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신사업을 하면은 본 사업이 위태위태하면 결국 신사업도 날아가기 마련인데 이때는 진짜 단순히 내가 하나 했으니까 또 하면 되지가 아니고 아예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